변호사님, 요즘 법인 하시는 대표님들이 파산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법인 파산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아무래도 예전에 코로나 때 매출이 급감했던 법인들이 최근에 고금리 기조를 맞이하면서 매월 내는 이자가 급등을 하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버티다가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 법인 파산을 선택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한 거는 몇 년 전부터 코로나 때부터일 텐데요. 왜 몇 년 동안 버티다가 이제 파산을 해요? 법인 파산이든 개인 파산이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봤자 채무만 계속 늘어날 것이고 답이 없는 것 같다. 이미 몇 년 전에 인지하고 계시는데 이걸 느끼고 그날 바로 파산을 하러 오시는 대표님은 거의 없고 보통 공통적으로 2, 3년은 버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파산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죠. 오랫동안 내가 운영했던 사업에 미련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나를 믿고 거래해준 거래처들에게 마지막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돌려막는 거에 내성이 생겨서 그냥 숨만 쉬면서 계속 돌려막기만 하면서 억지로 버티시는 그런 대표님들도 계시고요. 약간 허송세월이 돼버린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6개월 정도면 모든 법인 파산이 다 끝나요? 그건 아니죠. 법인에 따라서 굉장히 법인 파산이 빨리 끝나는 법인도 있고 법인 파산 재판이 늦게 끝나는 법인도 있고 경우가 많이 다르죠. 그러면 대표님들은 법인 파산 절차를 이렇게 빨리 끝내고 새로운 새 출발을 하고 싶으실 건데요. 어떤 경우에 빨리 못 끝나고 오래 걸리나요? 법인 파산 재판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크게는 4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사 돈을 배우자에게 변제한 경우입니다. 자, 사업을 계속 운영하다가 법인이 기보든 신보든 중진공이든 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걸 다 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개인인데 내가 빌려서라도 법인에 넣어야겠죠. 그렇죠. 대표자 개인이 개인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또는 자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회사에 돈을 집어넣기 시작하죠. 근데 그 대표님 개인도 대출 받을 수 있는 걸 다 받았어.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어. 그러면 그때는 또 보통 어떻게 하시죠? 내 가족. 그렇죠. 배우자. 그렇죠. 그때는 배우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회사에 집어넣어가지고 상거래처에 결제를 해주고 직원들 월급 주고 이렇게 행동을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회사가 힘들어지면 회사에 마지막 남아있는 예금 2천만 원을 출금하거나 회사에 남아있는 보증금 2천만 원을 돌려받거나 회사에 남아있는 자동차 팔아서 2천만 원 마련해서 이걸 배우자한테 다시 갚아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서 나중에 이걸 문제 삼으면 대표님들은 얘기를 하시는 거지. 아니 뭐가 잘못됐냐. 배우자가 나한테 빌려준 게 맞다니까, 계좌 내역이 다 있다니까. 다들 이렇게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법원은 뭘 문제 삼는 걸까요? 왜 배우자한테만 갚아줬냐? 그렇죠. 법원이 하고 싶은 말은 배우자한테 빌린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계좌 이체 내역이 없다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캐피탈, 신보, 중진공, 기보, 기업은행 모든 금융권들이 전부 채권자인데 왜 거기는 조금밖에 안 갚아주고 배우자한테는 거의 다 갚아줘 버렸냐 그 말이죠. 이걸 보고 편파변제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대표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럼 또 어떤 경우에 오래 걸리나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직전에 팔아서 챙긴 경우에 재판이 오래 걸립니다. 회사의 마지막 재고가 좀 남아있는데 회사의 마지막 자동차 한 대가 남아있는데 점포 보증금 2천만 원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 요거를 환가를 해서 돈으로 만들어서 대표자가 써버린 거지. 그리고 나중에 법원에서 문제가 되면 아니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나도 생활비가 필요한 거 아니냐, 나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법원이 볼 때 채무자의 생활비가 중요할까요? 채권자한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돈을 갚아주는 게 중요할까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법원이 볼 때는 기준이 그렇겠죠. 채권자한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제했는데 못 갚은 거는 탕감해주겠다 이런 거지. 남아있는 재산 채무자가 새 출발을 위해서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기고 빚은 털어달라. 재산은 내 거고 빚은 법원이 탕감해달라.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다못해 내가 내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면 뭔가 좀 티가 안 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영상에서 할 말은 아닌데 뭔가 거래 형식이나 거래 껍데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반대로 등기부나 등록원부처럼 명백히 드러나는 거는 손대서는 안 되는 거고 티가 안 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고라든지 아니면 거래 형식을 취했다든지 내가 마지막으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건 약간 받고 이렇게 좀 요령껏 하는 게 중요한데 무턱대고 회사 돈 재산 있는 거 다 환가해서 내가 다 써놓고 다 가져와 놓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법원이 받아주지 않는다. 이걸 다 조사한다고 재판이 계속 길어진다. 그 돈을 받아온다고 재판이 더 길어진다. 그런 취지죠. 그러면 파산 신청 직전에 뭔가 팔긴 했는데 생긴 건 없어요. 그럼 그렇게 직전에 팔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뭐든 팔았어. 팔아가지고 상거래처에도 변제해주고 은행에도 변제하고 카드값도 내고 냈어. 그러면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착복한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조사는 하겠죠. 그렇죠. 내가 착고한 거 없다는 거 내 생각이고 그건 나는 알지. 나는 알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알 수가 있나. 법원 입장에서는 의뢰의 법인 파산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뭔가를 팔아서 착복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딱 의심하고 시작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조사부터 하는 거죠. 그 조사를 하면 당연히 재판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직전에 팔았으면 얼마를 받았냐, 그게 합당한 시가가 맞느냐, 매수인에게 저가로 판 게 아니냐, 왜 매수인에게 저가로 팔면서 이익을 줬느냐, 정당한 가격에 팔았으면 받은 돈 어디 갔냐, 만약에 상거래처에 물건 대금 줬다 그러면 아니 은행들 빚도 못 갚았는데 왜 유독 그 상거래처에게만 채무를 변제했냐,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내가 챙긴 이익이 없고 부정함이 없다 하더라도 재판은 역시 길어지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법인 파산 신청하신 그 법인도 사건이 길어지나요? 자, 네 번째 법인 파산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은 경우. 대부분은 법인 파산 직전에는 자산이 거의 없어요. 부동산도 없고 뭐 보증금도 월세 못 내서 거의 다 공제 다 돼버렸고 남아있는 집기 시설 그래봐야 가치가 얼마 되지가 않거든요. 대부분의 법인은 이런 모습이죠. 근데 법인 파산 직전에 아직 공장이라는 부동산을 깔고 앉아 있거나 기계 설비들이 많이 남아 있거나 재고품이 많이 남아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파산 관제인이 그 점유를 이전받아서 팔아가지고 채권자한테 배당해주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산이 남아있는지 조사하는 것도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고 환가 절차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판 게 없다 하더라도 재산이 좀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재판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 있고 남아있는 재산이 거의 없는 법인은 상대적으로 재판이 짧게 끝나는 거죠. 여기서 주의사항은 대부분의 파산하는 법인은 남아있는 재산이 가치가 얼마 안 된 부동산이 있어봤자 담보대출 꽉 차 있을 거고 이미 돈 되는 부동산은 다 팔았을 거고 자동차도 기껏해야 리스 렌트지 기계장치 그래봐야 얼마 안 하는 것만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이 얼마 안 되는 재산을 괜히 내가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것보다는 차라리 관제인이 환가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내가 편하죠. 관제인이 팔아서 자기가 채권자한테 배당했을 경우에는 내가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법원에서 알아서 팔아가지고 채권자한테 배당해줬다는데 내가 책임질 일이 뭐가 있어. 잘못 배당했으면 법원이 잘못했겠지. 크게 재산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는 괜히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어떻게 해보려다가 재판이 엎어지거나 길어지는 꼴을 볼 바에는 어차피 파산 선고나면 관리처분권이 관제인한테 넘어가니까 차라리 법원에 맡겨서 처분하게 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법인 파산하고 대표자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법인 사건이 더 빨리 끝나나요? 대체로는 법인 사건이 빨리 끝납니다. 법인회생 파산이 있고 개인회생 파산이 있는데 대체로는 법원에서는 요걸 좀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왜 법인 사건을 빨리 끝내려고 할까요? 채무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채무 관계가 많아서 그래요. 이해 관계자가 많아서 그래. 개인이 채무자일 경우에는 은행한테 빌린 몇 가지 채무만 있잖아요. 근데 법인이 채무자인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가 너무 많아. 직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있고 상거래처도 수십 개, 수백 개가 걸려 있고 금융권에도 여러 군데 돈을 빌렸고 이 법인을 죽이든 살리든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회생을 시키든 파산시키든 법원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지 직원들이 그 회사에 계속 다닐지 다른 데 갈지를 결정하는 거고 상거래처도 계속 물건을 납품할지 거래를 종결할지 결정을 하는 거고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법률 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이 될 건데 법인 사건이 시간이 계속 걸리고 질질 끌고 있으면 뭐 직원들은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여기 계속 다녀야 돼? 아니면 그만둬야 돼? 뭐 상거래처는 어떻게 해야 돼? 빚내서 물건을 납품해야 돼? 아니면 거래를 끊고 다른 데를 찾아봐야 돼? 계속 불안하잖아 지위가.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법인 사건을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는 법인 파산하고 대표자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동시에 들어가면 법인건이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법인 파산을 할 때 어떤 경우에 재판이 오래 걸리나 이 네 가지 경우에는 법인 파산 재판이 다른 사건보다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 파산 재판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법원의 기본 원칙은 법인회생 파산 사건은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개인 사건보다 더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객관적으로 냉정히 봤을 때 가능성이 있으면 살리시고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법인 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